오늘은 6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상포진이란 대상포진은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VGV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재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유발합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피부의 특정 부위에 국한된 발진과 물집,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심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진과 통증은 주로 몸의 한쪽에서만 발생하며 신경의 분포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50세 이상의 성인이나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피부 발진뿐만 아니라 포진 후 신경통, PHN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 이상의 심각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증상과 합병증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강렬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에서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종종 불에 타는 듯한,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되며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포진 후 신경통, PHN은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 신경통입니다. PHN은 특히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며 매우 고통스럽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PHN은 대상포진을 겪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발생하면 시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귀 주변에 발생하면 청력 손실, 심지어 안면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뇌염이나 폐렴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한 번 발생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연령대별 대상포진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50대? 50대부터 대상포진의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약 1000명당 78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60대? 60대에 이르면 발생률이 더욱 증가하여 1000명당 1011명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70대 이상? 70대와 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000명당 121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상포진이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임을 보여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60대와 70대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잠복해 있던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트레스와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질환의 당뇨병, 암과 같은 질환들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대상포진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장기 이식 후도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2. 대상포진 예방법.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예방 백신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발병 시 증상의 심각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50세 이상의 성인,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예방 백신으로는 주로 조스타박스와 싱그릭스가 사용됩니다. 이 백신들은 각각 다른 효과와 지속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대상포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쉽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의 비용은 백신의 종류와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백신은 조스타박스와 싱그릭스입니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이 백신의 비용은 약 2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입니다. 이 비용은 지역, 병원 및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무료 예방접종.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은 각 지자체의 보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백신 공급, 대상자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복지정책과 또는 건강증진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정책과나 건강증진과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부서에서 지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복지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서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 외의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대상포진과 예방접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